장름한 여의도다 방송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출연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아주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 측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내일 이제 또 23일 날 성탄절 전이죠. 254차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내건 우리공화당의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이 추위에도 수고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할 거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또 조원진 대표님께서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가지고 양당을 개혁하는 그런 선거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장관이 의회로 되고, 만약에 공천위원장을 조원진 대표를 모시면 아마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까지 의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4년제 중임제나 5년제 중임제로 개헌을 해서 자유통일까지 가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하셔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김무성이가 도장 나르샤로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여소야대가 되고 결국 그 여파로 거짓 촛불 탄핵까지 내란 사태까지 일어나고, 또 종북 좌파가 정권을 찬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지난 7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용산 측에서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선명한 그러한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진 이 세력과 합당이나 연대를 하게 될 때에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애국 우파 국민들을 결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서 개헌선을 확보해서 4년제나 5년제 중임제 개헌으로 가서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이 되고요. 또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교체와 함께 이제 운동권을 퇴출시키고 이제 정말 애국 우파의 그러한 정직하고 또 청렴결백하고 또 실력 있는, 각군의 전문적 실력이 있는 그런 지식인들과 또 의인지사들과 또 30, 40대 우리 손흥민 청년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아이콘이죠. 그런 이제 30, 40대로 대거 세대 교체까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참 위대한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굉장히 춥지만 우리는 이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도 더 추운 그런 겨울을 견디고 이기고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방송으로 뭘 준비했는가 하니 바로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이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성탄절과 관련된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번에 또 성탄절 직전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회가 또 역사적인 성탄절 집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성탄절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청나라가 1844년 망하조약을 처음에 맺었죠. 그러나 이제 미국보다는 영국의 이제 영향력을 받고 또 마약 전쟁도 일어나고 등등해서 영국의 그 지배권에 들어가서 홍콩도 차지하게 되고 해서 결국 청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1854년에 미일 조약을 맺었는데, 이 미일 조약이 어떤 의미에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국제 정세가, 또 특이한 것은 국제 정세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바로 일본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혁 개방을 해서 동양의 최초의
서양식 국가로서 동양의 최초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선은 안타깝게도 1882년도에 이거보다 약 30년이 늦은 상황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잘 맺어서 좋은 관계를 이뤘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식민지도 될 리가 없고, 또 우리도 개혁 개방을 해서 일본보다도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되죠. 자, 어쨌든 이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또 성탄절 문화 문명으로 대표가 되는 미국과의 접촉과 미국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서양의 문화를 상징하는 성탄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때 처음으로 태극기가 이제 제작이 되고 개항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미 해군에서 작성한 그런 그 당시 해양, 물론 이 국기가 생기게 된 것도 이제 선박의 그 국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 해군에서 만든 책자에 나오는 최초의 태극기가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가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개항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접촉과 교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태극기와 관련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이 태극기가 미국에 처음 소개되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삼색기라든지 유니온잭이라든지 또 이슬람 계통에는 이제 달이라든지 또 세로 삼색, 가로 삼색 이런 식의 국기였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아주 희한한 디자인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놀라서 뉴욕 타임즈 그 당시 이제 그 기자에게 첫인상을 물어봤답니다. 태극기를 본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해피니스,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태극기 뭐 배지 이런 걸 많이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태극기를 보여주면 백이면 백 다 웃습니다. 태극기를 이미 봤던 아니면 보지 않았던지 간에 아이들이 태극기를 보면 보자마자 다 해피니스,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태극기가 최초로 제작되고 개항이 되면서 한국이 세계에 소개되는과 동시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성탄절로 상징되는 서양의 문화 문명이 접촉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83년도 미국 독립 제100주년 기념에 이제 조선의 공사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조미통상조약의 사파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관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이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래서 1884년 그 다음에 처음으로 중국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호레이스 뉴턴 알렌 선교사가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종이 세국 정책으로 선교사라든지 선교가 전혀 금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사관의 의사 명목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자, 입국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우정국 개소식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민비 인척인 이 충식 민영학 대감이 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27군데의 자상을 입어서 뭐 거의 죽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서양 의사인 알렌이 27대의 상처를 소독하고 또 봉합 수술을 하고, 그래서 첫 이 외국 선교사의 성탄절은 바로 이 민영익 대감을 돌보면서 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영익 대감이 살아나니까 이제 고종이 놀래가지고 선교는 안 되지만 의료와 교육 선교는 가능하다 해서 고종이 이제 선교사의 그 입국을 윤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희귀한 사진인데 바로 민영익 대감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푸트공사와 함께 아래 이게 이제 경희궁을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을 방문한 사진인데 밑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푸트공사고 그 옆에 이제 알렌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 부인 그리고 이제 조선의 고관 대작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미국의 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경복궁을 이렇게 궁전을 창덕궁을 안내할 정도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제물포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부부가 함께 입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총각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27살, 26살의 미국의 최고 엘리트 청년이 이제 선교는 안 되니까 바로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재중원의 그 화학 선생이라든지 생물 선생이라든지 이런 교사의 명목으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8월 3일 날 배제 학당을 이제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배제라는 것은 인재를 배출한다. 그래서 고종이 먼저 이때는 이제 고종 황제가 아닙니다. 고종이 직접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교명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가정에서 정동 제일교회를 선교사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12월 25일 첫 성탄절 예배가 이때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 초기니까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이 외교관 사절들이 모여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성탄절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배제 학당 사진은 2년 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늘었죠. 몇 명쯤 됩니까? 한 15명쯤 되죠. 그리고 오른쪽 뒤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스크랜튼 선교사 부부가 오게 되는데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스크랜튼 선교사가 미국에서 최고의 그 의학부를 나오고 조선의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에게 무슨 뭐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너 무슨 고민하냐 물어보니까 바로 스크랜튼 부부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어머님을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도 가면 되겠다 해서 스크랜튼 어머님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튼을 대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죠. 바로 아이들을 모아서 여학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민비가 이제 명성황후는 이제 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고 민비가 이제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교명을 주게 되죠. 그게 이제 1886년 5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해에 12월 20일 성탄절은 어떻겠어요? 이제 배제학당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있고 또 이화학당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자유와 또 빛과 또 행복과 또 정의와 진리와 진실 이런 그 성탄의 개념을 교육하면서 이제 양말에 선물을 넣어서 선물을 증정하는 그야말로 조선 최초의 한반도 한민족 최초의 성탄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게 이화학당의 건물의 모습이고요. 그 건물 가운데에 대부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인데, 자, 오른쪽 맨 위에 대부인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스크랜튼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이화 학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대의 참 천재들이죠.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겠다고 온 아이들도 있고, 또 고관 대작의 집안에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성탄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1894년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이죠. 25일 날, 바로 민비의 어인 릴리어스 선교사가, 자, 이 여자 선교사로 이 릴리어스 선교사가 처녀 선교사로 와서 민비의 어이 역할을 했는데, 1889년도에 이제 총각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결혼하게 되죠. 8살이 연상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30살 때 이 릴리어스가 36살일 때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1894년도에 그래서 어이에게 이런 질문을 민비가 합니다. 그래서 릴리어스 언더우드 여사가 나중에 상투의 나라라고 쓴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최초의 영문 표지고요. 그 다음에 번역된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3대, 1세, 2세, 3세, 4세까지 지금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릴리어스 선교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도 미국에 대해서 많은 대화도 하고, 또 특별히 민비가 이제 대단했던 것은 국제 외교에, 특별히 강대국가의 국제 외교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국제 외교 전략을 이제 구상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왕비는 우리의 성대한 이 성탄절 축제와 그 기원, 그 의미, 그리고 어떻게 거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쭉 했겠죠. 성탄절의 역사, 결국 기독교 역사기도 하지만 미국의 역사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탄절이 상징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자유와 행복과 풍요의 문화, 이걸 소개했죠. 그랬더니 민비가 하는 말이, 이 조선도 미국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고 강력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한탄하죠.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전략에 대한 큰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비가 이 일본 제국의 이 동양의 신생 강대국으로, 동양의 최초의 서양식 국가인 이 일본의 동양의 초강대국인 이 일본의 식민지를 막아보려고 바로 러시아와 미국과 국제 외교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민비가 이렇게 어교라고 그러죠. 왕비의 전용 가마, 여기에 이제 푸른 벨벳으로 특별히 성탄식처럼 얘기를 들은 대로 장식을 해서 거기에 인삼이라든지 각종 신기한 조선의 물품을 이제 선교사들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정말 미국과의 외교가 잘 됐다고 한다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정말 미국처럼 우리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총재님이 꿈꿨던 것처럼 미국과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로 갈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바로 1895년 10월 8일 날 을미사변입니다. 바로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간파한 겁니다. 야, 민비를 제거하지 않고는 민비의 러시아와 미국과의 국제 외교 전략에 이게 엮여 들어가면 우리는 조선을 식민할 수 없다. 그래서 민비를 제거하는 사건이, 비밀 군사 작전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강의를 해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썼죠. 러시아와 미국과 국제 외교 전략을 구사한 민비를 제거하지 않고는 일본 식민지가 불가하다고 일본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일왕이 재가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 수상이 재가를 받아서 일본의 대본영이라고 그러죠. 육군 참모총장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제 가와카미 소록구라고 하는 참모 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가와카미 소록구가 민비 살해 비밀 작전을 다 입안해 가지고 그래서 육군 중장 출신인 미우라 고우락에 이제 실행 명령을 하게 되죠. 원래는 이전에 바로 이노우에 가로우가 청일 전쟁의 배상금으로 그 민비를 그 뇌물을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전신선을 확보하면서 식민지 전략을 구상한 거예요. 근데 민비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민비를 제거하지 않고는 식민지가 불가능하다 해서 문관 출신인 이오노에 가오루를 해임시키고 이제 육군 중장 출신인 바로 이 민비 비밀 시해 작전을 군사작전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 중장 출신은 미우라 고로우를 임명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는 성공을 했죠. 그러나 뭐가 실패했습니까? 비밀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 비밀이 실패한 사건이 바로 장충당 공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홍계훈이가 갑자기 새벽에 등장해서 그 비밀을 폭로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1894년 전해의 성탄절 얘기를 민비가 듣고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비밀작전에 시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조선은 허약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배제학당의 인물이 배출되어서만 다시금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아니라 바로 종이 조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미 동맹까지 맺게 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궁중 안에서 왕비가 시해됐다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국제적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폭로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자탄이 어디에 터져졌죠? 히로시마에 터졌습니다. 자, 히로시마에 터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히로시마에서 바로 민비 시해자에 대한 거짓 재판을 했죠. 형식적인 재판, 거짓 재판을 바로 법치, 재판의 불의가 인류 역사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또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자폭탄이 터진 것을 또 그런 의미로 역사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고종이 얼마나 신변에 안전에 그 위협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다 불침번을 쓰고 선교사들이 만들어주는 음식만 먹고 아니 민비도 죽인 놈들이 고종 왕자 못 죽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종도 죽일 수 있는 놈들이 왜 고종을 안 죽이고 민비를 죽였냐? 바로 민비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비에 대해서 왜곡하는 많은 역사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뭐 무당 구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인사적으로 그런 부정과 부패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맨 원칙에 보면 김문자라고 하는 제1여성 역사학자가 명성황후와 시해와 일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바로 이분이 바로 일본의 대번영의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군목 출신이거든요. 군종장교입니다. 그래서 군사훈련도 기본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 전문적인 군인의 작전 뭐 또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일본의 제1여성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육군의 그 완전 군사 개념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대번영의 비밀 시해 작전이라는 것을 밝혀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차지였던 것이 자 민비를 사야하려면은 민비의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진을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죠. 바로 민비는 보통 국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외교관을 만날 때도 고종이 연전에서 만나고 뒤에 카텐에 뒤에 가려서 이렇게 조언하고 어드바이스하기 때문에 민비의 얼굴을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진은 뭐 더더구나 구할 수.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군사작전의 원관이 이 어진을 얻는 거였습니다. 민비의 어진을. 그래서 그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것을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찾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일본 도서관을 뒤지면 찾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민비 얼굴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심지어 사진까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면서 이 민비 씨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 5년 후에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2010년도 1월 달에 LA에서 독립정신을 출판하면서 이 어진 사진을 독립정신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에게도 굉장히 이것이 임팩트 있는 사건인 걸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비가 죽었다는, 살해됐다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까 국무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때 바로 김구 청년은 거기에 흥분해 가지고 이제 시아포에서 이 을미사변의 그 시에 가담했다고 생각한 스찌다 중위를 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영웅화한 안중근, 이번에도 또 뉴스가 났죠. 일본 감옥에, 리슨 감옥에서 쓴 효가 17억인가에 이제 됐다고 하는 안중근 청년은 스찌다가 무슨, 스찌다도 잘못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미우라 고로 위에는 가와카미 소고로쿠가 있고, 그 위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 이토 히로부미가 다 한 것이다. 일본 일왕이 있지만 그건 형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하일빈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제목으로 이토를 살해하게 되는 게 안중근의 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 바로 이승만 청년도 충격을 받고, 이승만 청년 더 이상 한반도 한민족에게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국과 같은 그러한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게 이승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안중근, 이승만, 요 을미사변과 관계해서 제가 이 강의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해도 대한민국은 다시 나는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고종 황제가 위험을 느끼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바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고 한 사건이 바로 11월 28일에 춘생문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실패를 합니다. 이때 아펜젤라 선교사가 관여를 하는데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의 수제자인 이승만 청년도 직접 가담했다가 이제 사건이 연루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 고향 황해도에 피신을 가서 있다가 이제 갑오 개혁이 생기면서 단발령이 내려지니까 최초로 조선의 청년으로 최초로 단발을 하고 이제 배제학당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조선의 역사를 모은 아주 귀중한 사진첩으로 바로 1895년 을미사변 때 이제 민비 장례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사진첩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별히 이 근현대사는 선교사들을 모르고는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익 박사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신데, 유영익 박사도 이 분명히 선교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본인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되고 제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드리니까 너무나 놀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펜젤라 선교사와 이승만 청년이 관계한 사건이 이제 춘승문 사건이었다. 그래서 정말 이때의 성탄절이 참 비극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그래서 그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단발령을 하고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복귀했는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서재필이가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 갔던 서재필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1896년 4월 7일 날 바로 독립신문을 제1호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진인데 유영익 박사가 기절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진을 그동안에는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사진은 바로 1896년 5월 21일 날 배제학당에서 제1회 모교 강좌를 개최하고 초청 강사로 서재필 박사를 모신 기념사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단발령을 한 그리고 개량복을 입은 이승만 청년이 보이고요. 또 가운데에 서재필 박사가 중절모를 쓰고 있고 이승만 청년 왼편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유일한 선교사죠. 바로 이 선교사가 이제 이승만의 스승이죠. 친구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가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중절모자 쓴 분이 바로 에이비슨 선교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서 이승만 청년의 그 상투를 잘랐던 단발령을 했던 에이비슨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사진을 풀으니까 유영익 박사가 기절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해에 이제 96년이죠. 을미사변을 겪은 그 다음 해에 성탄절에 독립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JX 이걸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맞아 조선 인민들도 대군주 폐하와 황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강하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바란다. 결국 이 기도가 요즘에서나 이루어지게 됐죠.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바로 요 전해에 작년에 민비시해라고 하는 그 비극의 성탄절 그걸 겪었기 때문에 바로 군주폐하의 그리고 황태자의 안강 성체의 그 옥체 일양만강과 또 나라의 운수 조선의 화평 또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내일도 이제 중요한 그 성탄절 전에 우리 태극기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조원지 대표님과 허평환 상임 고문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을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주선을 해서 모이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약속 때문에 오늘 방송은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다음에 1897년도 자,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이제 활동할 때인데 그때 독립신문 기사에 어떻게 났는가 하니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을 아니할 터. 그래서 독립신문 그 당시 보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1897년도 이때에 배제학당에서 성탄절 축하 행사로 여러분 사진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 덕수궁 두 번째 사진이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이 돌담길에 성탄절 행사를 재현한 거예요. 배제학당에. 그러니까 130년 전에 성탄절 행사를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십자가에 그 당시는 이제 십자가 등이었습니다. 이런 그냥 초롱등이 아니라 십자가 등을 쭉 해서 오색 등을 만서 달고 제일 큰 십자가에다가 광조 동방. 그래서 이 동방의 조선에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그리고 행복의 빛이 비친다. 그래서 광조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장식을 1897년 성탄절에 덕수궁 동단길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장식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날 재현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성탄절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